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5번째 시간이에요. 메타트레이더 4에서 손절하고 익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. 메타트레이더 5에서도 동일하게 이 설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4하고 5는 전혀 다르지 않다. 디자인도 기능도 완전히 똑같다.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. 기억하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여기서만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좀 알아주시고,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. 저번 시간에 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해지하고 그리드 매매는 다른 게 아니다. 그리드 매매는 양방향 물타기 매매를 해외에서 이제 그리드라고 부르고, 이 양방향 물타기 매매라는 걸 아마 제가 이름을 처음 붙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지는 저런 거죠. 매매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런 상황일 때 잠시 정지시키는 용도라고 보면 되고, 그게 이제 메타에서의 해지의 의미고요. 본래의 해지의 의미는 그건 아닌데, 우리는 메타에서의 해지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. 우린 지금 메타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. 자, 그럼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주문창을 띄웠는데, 이 주문창이라는 건 요 새 주문 버튼을 누르면 뜨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. 저 버튼은 인베스터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는 뜨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. 마스터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만 저 버튼이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눌러져요. 자, 그렇게 해서 띄우게 되면 이 주문창이 뜨게 되고,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주문창에서의 매수 매도했던 그 방법은 정확히는 이제 시장가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었는데, 시장가하고 지정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칠판이 나타났죠. 미리 제가 다 필기를 해놨어요. 10분 이내에 좀 끝내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적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급해요. 자, 시장가는 현재 가격이기도 해요. 시장가는 뭐예요?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이니까 이게 현재가죠.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,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굉장히 물량이 많으면 그거 바꿀 수 있는데,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. 뭐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보통 이런 데서는 바꿀 수가 있는데, 개인의 힘으로 이걸 바꾼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.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. 자, 지정가라는 건 시장가하고 뭐가 다르냐면, 이 가격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정한 가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자, 새우깡이 한 봉지에 10,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그것은 시장가가 10,000원이란 얘기고 현재 가격이 10,000원이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9,000원까지 내려오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, 나는 가격을 9,000원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. 지정가를 9,000원으로 매긴 거죠. 한마디로 여러분은 9,000원이라는 지정가에 내가 사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근데 새우깡이 10,000원 하던 게 9,900원, 9,800원, 9,630원 등등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9,000원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6,000원까지도 떨어지겠는데? 라고 생각해서 9,000원에 사겠다고 했던 여러분의 그 결심을 6,000원에 사겠다고 바꿀 수 있는 거죠. 즉 여러분은 지정가를 6,000원으로 매긴 거예요.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.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정가라는 거. 이해가 되셨나요? 이 물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. 자, 여러분이 8,500원에 새우깡을 5봉지를 사려고 해요. 근데 8,5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의 물량이 3봉지밖에 없으면 여러분은 2봉지를 살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의미예요. 이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지정가뿐만이 아니라 시장가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사고 파는 건, 자, 제가 여기 밑에 설명을 써놓은 게 이거예요. 내가 살려고 하는데,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파는 사람 없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. 내가 팔려고 해요. 그럼 이걸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? 그래서 거래라고 하는 거잖아요. 갈거제 올레자 써가지고. 이거는 여러분 진리잖아요. 이거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이 틀린 거겠죠? 다만 이건 있어요. 사는 물량이 많으면, 즉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. 일반적으로. 파는 물량이 많으면, 즉 공급이 많으면
가격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 해서 이게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. 그렇다면 이건 진리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. 뭐 거의 진리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래서 요 시장가하고 지정가, 이 지정가는 내가 정하는 거고 시장가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현재 가격이에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익절 설정과 그 손절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, 이전에 망친 동영상에서는 여러분 이거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원리를 좀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또 어렵지가 않아서. 자, 진입을 내가 매도로 했다면 내려갈 거라고 본 거잖아요. 내려가야 이익을 보는 게 진입을 매도로 하는 게 그 경우잖아요. 만약에 오르면 이거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매도한 그 가격보다 낮으면 이익이니까 이때는 청산하면 그 이익을 보고 청산한 거기 때문에 익절 청산했다.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내려간 상태에서 청산을 했는데 그게 손절인가요? 아니잖아요. 매도를 했으면 내려간 게 이익이니까. 반대로 올라갔으면 그게 손절이지. 그 익절은 또 당연히 아닌 거예요. 자, 이게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쉬운 건 바로 이거예요.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. 자, 이건 익숙하죠. 그러면 올라가면 이익이잖아요. 예. 이거 익절이죠? 올라간 상태에서 그 이익 보고 청산한 거니까 익절 청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거 손절은 아니잖아요. 손해본 게 아닌데 무슨 손절이야. 근데 내려간 상태에서 청산을 한다.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간 상태에서 청산한다면 이거는 손절이죠. 손해를 보고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손절이라 그래요. 그렇지만 익절은 아니죠. 예. 자,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예.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자,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. 자, 이 창에서 익절 설정, 손절 설정을 하는 건 내가 진입하는 거는 그게 가능해요. 그런데 내가 이미 진입된, 다른 말로는 체결된 주문이라고 해요. 그 체결된 주문에서 익절 설정하고 손절 설정하는 거는 이 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자, 이거 잠시 끌게요. 내가 이제 그 익절 설정 혹은 손절 설정을 하고자 하는 그 주문에 가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측 버튼을 눌러서 정정 취소 주문을 누르셔야 돼요. 그럼 아까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른 창이 뜨죠? 자, 바이니까 내가 매수한 가격 1.1815예요. 소수점 5개짜리는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도록 할게요. 그건 왜 그런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1.181호인데 자,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면 자, 예를 들어서 1.1825 그러면 이익이잖아요. 확실히. 그죠? 여기다 해야 돼요. 이거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은 안 먹혀요. 자, 1.1825 그러면 여기 죽어있던 버튼이 살아났죠. 그렇죠? 그러면 자, 여기 이익 실현에 이게 떠요. 가격이 뜨죠. 자, 다시 이 주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. 정정 취소 주문. 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다 익절 설정을 해봅시다. 예를 들어서 1.1800 안 뜨죠? 이 버튼이 살아나질 않아요. 왜냐하면 낮은 가격은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지. 손절이니까. 네. 여기는 익절이니까 여기다 적으면 이게 안 돼요. 그러면 자, 이거는 다시 꺼버리고 다시 해볼게요. 자, 1.1800 그럼 어때요? 여기 손절해. 네, 가격이 이렇게 매겨졌죠. 이해가 되셨어요? 셀도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했던 거, 그 제가 메모장 그 칠판에다 적었던 거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,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그곳에서 뭐 질문 답변하세요. 그런 질문 답변이 자유로운 곳에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공급을 했어요. 자,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, 자, 손절매도 익절매도 내가 이거 설정해 놓은 가격을 취소하고 싶다. 예. 그러면 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0으로 바꿔주면 돼요. 그러면은 없어졌죠. 자, 이미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 익절 설정과 손절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분명히 아셨어요? 예. 요렇게 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그 아까 주문창을 띄워서 신규로 진입을 하는 주문에 대한 익절 설정과 손절 설정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, 자, 그거는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양이 너무 많아지고 사실 그거는 초보의 범위를 넘어서요. 이것만 지금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매매하는 데 지장은 없고요.
어, 여러분들이 그냥 체결을 시켜놓고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해놓고 그냥 그 가격이 되면 청산이 되게끔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그 체결된 주문에서 그냥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측 버튼 클릭해서 익절 선절 설정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익절을 설정했는데 이건 내가 보기엔 아니야 이거보다 더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익절 설정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예 0으로 전부 다 입력을 해서 그 값을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주문창에서 하는 방법은 좀 더 그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명에서는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.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용도 조금 어려워져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종료를 하자면 자, 익절 손절 주문을 걸었다고 해서 그 가격에 반드시 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보통은 돼요. 근데 물량이 없을 수 있어요. 제가 아까 그 물량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. 여러분이 익절 설정을 1815를 25로 했어요. 근데 1825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5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내 앞에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100개가 있다고 쳐봐요. 그럼 이 100개가 다 된 다음에 내게 체결이 돼요. 101개가 만약에 물량이 나왔다. 그러면은 100개 체결되고 내 거는 1개만 되고 내 거는 여전히 미체결로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나머지 4개 있는 물량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장가로 뭐 손해를 약간의 감수를 하고 약간 이익을 덜 보거나 그런 걸 감수하고 내가 수동으로 체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무슨 말인지.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그래서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또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물량이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가능성이 또 생각보다 조금 있어요. 아주 드물지가 않아요. 물론 흔한 건 아닙니다만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돼서 제대로 그 가격에 모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지금 10계약이잖아 10낫이잖아 10낫이잖아요 10낫 혹은 여러분이 뭐 8.64낫 뭐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모두 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정리가 됐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그래서 그 가격이 되면 무조건 모두 체결이 되겠지 라고 안심하지 말고 정말로 체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수동으로라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아예 취소해서 물량을 걷어들이던지 이익을 덜 보거나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하고도 정리를 할지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10분 내외로 끝낸다는 게 13분이 됐는데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. 맨날 1, 2분, 2, 3분씩 늦더라고요. 자,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. 궁금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는 곳에서 그쪽 게시판에서 마음껏 질문하도록 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